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3월 10일자에 공개된 논문 하나를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인볼루션이라고 불리는 건데, 어텐션에 조금 더 가까운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그 논문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CNN 현재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대표격 두 가지가 사실 컨볼루션을 이용한 CNN이랑 어텐션을 이용한 트랜스포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특징이 좀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CNN은 커널 사이즈가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안에서 굉장히 한정적인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학습은 비교적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졌죠. 어텐션은 커널이라는 게 사실 없죠. 들어올 때마다 입력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CNN과는 다르게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 넓은 시야는 가졌지만 그 넓은 시야를 가졌지만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어텐션을 이용해서 뭐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어텐션이 들어간 모델들 학습시켜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수렴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도 지금 딥러닝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컨볼루션에 의존을 하고 있냐, 우리가 그래서 어텐션에 가깝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컨볼루션을 개발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볼루션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inverting the inherence of convolu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반대로 했다, 인버트를 시켰다, 뭐 그래서 붙은 이름이 인볼루션인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미리 밑줄을 쳐왔어요.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 컨볼루션의 특징에 관한 건데, 컨볼루션이 이제 스페이셜 애그노스틱하고 채널 스페시픽하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커널이 컨볼루션이 될 때 얘가 어느 채널에서 왔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얘가 그 해당되는 특징이 입력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페이셜 애그노스틱한 그 특징으로는 이제 여기 파랗게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다른 로케이션에 있는 그 특징들도 비교적 잘 갖고 올 수 있다. 채널 스페시픽한 특징은 이 빨간 줄로 뭐 다른 채널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컨볼루션을 공부를 해보셨으면.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페이셜,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이렇게 스페이셜 어그네스틱하고 스페이셜하게 컴팩트한 픽스드 커널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CNN 모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Deprives convolution kernels to the ability to adapt the diverse visual patterns with respect to different spatial positions. 그러니까 다른 크기와 다른 위치에 있는 특징들을 뭐 잡아내기 어렵다. 뭐 단점으로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징의 크기가 변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하는 거,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의 특징을 잡아내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볼루션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스페이셜 애그노스틱 채널 스페시픽 했던 CNN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스페이셜리 스페시픽해지고 채널 애그노스틱이 된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 커널이 이미지 상에 어느 위치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는데 얘가 어느 채널의 정보인지는 모른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wide spatial arrangement, 뭐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논문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문장을 되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저도 읽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볼루션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컨트리뷰션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우선은
컨볼루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어텐션과 컨볼루션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켰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컴퓨터 비전 영역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주제에 합당하다는 거를 또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노랗게 밑줄 친 부분들만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컨볼루션이 뭔지 작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라는 게 그 채널과 높이 너비를 가진 하나의 이미지고, X의 IJ는 뭐 그 이미지 안에서의 한 픽셀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F라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의 집합이 되고, Y는 그 컨볼루션 연산을 정의한 어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UV가 그 offset이 돼요. offset이 뭐냐면, 예를 들어 커널 사이즈가 3이면은 이게 가운데 픽셀이 있고 요런 식으로 9칸을 보잖아요. 여기 기점으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뭐 옆으로 한 칸이니까 옵셋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플로어 연산을 K를 2로 나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컨볼루션은 홀수 사이즈 커널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어 연산을 하면 옵셋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이미지랑 커널이랑 픽셀 매치 시켜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해라. 그 지금 여기 부분에 뭐 여기 부분이죠. 지금 곱셈 기호가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긴 곱해주고, 요 시그마가 합을 얘기하니까 뭐 픽셀 맞추고 곱해서 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없는데, 주의해야 되는 점은 필터의 차원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웃풋 채널 사이즈, 그 다음 인풋 채널,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이런 식으로 연산이, 그러니까 정의가 돼 있는데, 인볼루션의 커널은 보시면요 아예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높이, 너비, 그리고 커널 사이즈, 그 다음에 뭐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룹드 컨볼루션을 쓰지 않을 거라면 그냥 G는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그 간단하게 인볼루션의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놨어요. 요 알고리즘이 이미지로 표현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수식은 그냥 컨볼루션 연산 해놓은 거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깊이 보실 필요는 없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그 인볼루션 커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보시면 xij의 w0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그 리니어 트랜스폼이에요. 리니어 트랜스폼은 뭐 이미지를 플래튼 해가지고 리니어 커널에,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여기도 나있듯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많이들 이용을 하죠. 이미지의 그 차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W0에 보시면은 그 배치 노멀리제이션하고 뭐 액티베이션, non-linear 액티베이션이 여기 W0에 들어가 있고, 액티베이션 여기겠죠, 시그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리니어 그 레이어에 넣어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구현은 여기에 있는 구현은요 밑에 붙어있는 W0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좀 컨볼루션을 미리 시켜주는 거. 그 이미지에서 보면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한 픽셀에 대한 모든 채널 정보를 가져와요. 그때 그냥 가져오면 이제 C가 될 텐데, 여기 K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미리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채널 수를 좀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언폴드를 해서 좀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처맵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어떻게 하겠는데, 살짝 마음에 걸리는 점이 얘네가 말하는 그 넓은 시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게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뭐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네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넓은 시야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결과를 보시죠. 여러 부분의 그 인볼루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해봤고, 아니면 뭐 오브젝트 디텍션 뭐 그런
되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까지 다양한 곳에서 실험을 했다는데, 이 표는 뭐 알다시피 그냥 에큐러시랑 뭐 파라미터 수 그 정도 나타내는 거라서 뭐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넷에서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가로축이 그 계산량입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깊어졌다는 얘기겠죠. 그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로축은 이제 파라미터의 수, 그리고 세로축은 공통적으로 에큐러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빨간 선, 요 선이랑 요 선이 얘네가 주장하는 그 레드넷 스타일로 인볼루션 커널을 쌓아서 만든 레드넷이라는 건데, 보시면 같은 80% 정도의 정확도를 내는데도 네트워크가 그렇게 깊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파라미터 수가 그렇게 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제 동 에큐러시 대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배치 노멀리제이션하고 렐루를 넣으니까 오히려 학습할 때 그레디언트가 좀 터지는 게 보여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서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쓰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만든 그냥 VGG 스타일로 대충 레이어 정의해가지고 집어넣은 부분인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대충 만든 걸로 그 사이파 10 학습을 시켜보니까 한 에포크 70 정도에서 53 정도로 수렴을 했는데, 아마 53이 한계 성능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 이유로 따져보면은 사실 저자들은 레즈넷 스타일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VGG 스타일을 썼죠. 그래서 아마 그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CNN보다는 학습이 좀 느리지만 어텐션에 비하면은 월등히 빠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저한테 알려주셔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논문 리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제목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